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목포 등 전남 지역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숙박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전과 발전 자회사 등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출연하기로 했던 출연금을 대폭 축소하며 지역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수도권 공공형 기숙사가 시군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인을 짚어봤습니다. 초이 선사를 배출한 대행사에서 옛날 방식 그대로 초이차를 만들며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목포 등 전남 지역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메인 스타디움 건설 등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목포 지역 숙박시설 사정이 녹록하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대양산단 진입로 일대에 건설 중인 목포 종합경기장입니다. 16,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경기장의 현재 공정률은 92%, 앞으로 2개월 뒤인 7월쯤 완공될 전망입니다. 신규 건설 중이거나 리모델링 작업이 진행 중인 다른 경기장도 오는 10월 전국체전을 치르는 데는 차질이 없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꺼번에 밀려드는 선수와 임원, 관광객들을 수용할 목포 지역 숙박시설입니다. 목포시가 쓸만하다고 판단한 숙박시설은 신축 중인 5곳을 포함해 185곳에 5,400여실. 선수와 임원 10,0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객실 5,700여 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300여 개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온도심에 들어선 호텔 라키는 내부 사정으로 아직 문조차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목포시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았지만 호텔 내부는 손님 맞을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호텔의 객실만 500여 개가 넘고 있어 10월 선수단과 관광객들까지 목포에 몰려들면 숙박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목포 시내 여관과 여인숙까지 동원해야 객실 7,800여 개를 확보할 수 있어 숙박난이 겨우 해결될 전망이지만 선수단과 관광객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일 전망입니다. 전체 수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해서 인근 서남권 7개 시군의 숙소까지도 파악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목포 개항 이래 최대 행사가 될 전국체전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숙박 문제 해결이 최대 난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개교한 지 2년도 안 돼 운영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한국전력의 재정 어려움을 이유로 정부에서 출연금 삭감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래에너지연구와 지역사회 균형 발전을 위해 지난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한 사업인 만큼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최초의 에너지 특화 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입니다. 에너지 신소재와 수소에너지 등 5대 유망에너지 분야에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연구와 개발을 확대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지난해 3월 건물 1동을 시작으로 학교 문을 연 만큼 앞으로 건물을 더 지어 2025년까지 학부생 400명, 대학원생 600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한전공대의 출연금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한전과 발전 자회사 등이 출연하기로 했던 1,588억 원 규모의 출연금을 30% 이상 축소할 방침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한전이 워낙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자구력 차원에서 전반적인 투자를 효율화한다는 것은 삼축 동자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출연금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 캠퍼스 건설과 연구과제 수행, 교원 확보 등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마디로 설립 취지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재정을 조금씩 아껴가는 건전화 방식보다 구조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출연금 조정해봐야 500억인데 1분기에만 벌써 6조 1,0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우리 전기료 인상 부분을 포함한 어떻게 하면 또 연료를 보다 좀 싸게 그 루트를 개발해서 특히 한국에너지공대 사업이 관련 사업 유치 등 지역 균형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지역의 반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광주 전남 학생들을 위해 서울의 남도학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다 보니 경쟁이 치열한데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들도 자체적으로 비슷한 시설을 앞다퉈 서울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은 이러한 공공형 기숙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또 예산 탓만하며 설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94년 서울의 문을 연 남도학숙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학생 850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한 달에 16만 원만 내면 숙식이 가능합니다. 일부 대학교 기숙사 비용이 최대 48만 원인 것과 비교했을 때 절반도 안 됩니다. 기숙사에 사는 친구들은 이렇게 살 수 있는 공간은 있는데 맨날 그 점심 저녁 메뉴를 고민을 해야 되고 그 식비에 대한 걱정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루에 적어도 3만 원씩은 나오기 때문에. 서울 도봉구의 7층짜리 건물입니다. 여수시가 지난 2014년 25억 원을 들여 매입해 여수학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수 출신으로 수도권 대학에 다니는 학생 7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자취할 때는 부동산 계약하는 것도 되게 막 복잡하고 힘이 많이 드는 일이었는데 이제 여기 들어오면서 아예 그런 걱정이 싹 사라지니까. 인기가 많다 보니 매년 경쟁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자체 예산이 적더라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숙사를 운영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강진구는 공무원들이 서울 사무소로 쓰던 공간을 학생들에게 내줬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관내고 졸업하는 여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그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게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거죠. 순천과 고흥, 화순 등 6개 지자체는 서울도시공사가 만든 공공형 기숙사에 분담금을 내고 지역 출신 학생들에게 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수도권의 지역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운영하는 곳은 모두 9곳. 공공형 기숙사가 없는 기초자치단체들은 이유도 제각각입니다. 대부분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공공형 기숙사의 존재도 모르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우리 군 자체적으로 이제 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도 한번 이제 검토는 했는데 너무 이제 예산 부분이라는 것이. 한번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 현황도 한번 파악해가지고 수도권 대학생들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회하고 또 우리 협의를 해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공형 기숙사가 없는 시군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인재가 가서 편안하게 공부를 하고 다시 이 지역으로 돌아와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돼야 되는데 그런 루트가 전혀 되고 있지 않는 게 좀 아쉬운 점이죠. 청년이 돌아오는 지역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지자체들.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귀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지난 토요일은 부처님 오신 날이었는데요. 우리나라 다도를 정립한 초이 선사를 배출한 곳인 대흥사에서는 지금도 찻잎을 따서 우려내는 과정까지 전통 방식 그대로 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 차 문화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대흥사를 허연주 앵커가 다녀왔습니다. 대흥사 선사가 곁을 내준 자락에 초록의 녹차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슬이 가시지 않은 찻잎을 따는 아침부터 차품으로 하루는 분주합니다. 자연과 이렇게 더불어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힐링도 되고 그리고 차를 따면은 이렇게 향을 맡아보면 애플망고 향도 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만드는 제다의 시기는 보통 고구를 전후로 시작해서 초여름까지 이어지는데요. 요즘 땅끝 고찰 대흥사 경내 여기저기에는 차향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플레음이 가득한 이곳에서 딴 여린 잎으로 초이 선사가 완성한 전통 초이차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뜨거운 불로 차를 볶아 수분을 빼내는 것을 덕는다고 표현하는데요. 400도의 무쇠솥에서 덕고 또 덕은 찻잎은 유념, 즉 다시 문질러 껍질을 벗겨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초이 선사의 후예들은 정성껏 만든 올해 첫 차를 어른께 공양하며 차의 풍미를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구수함과 쌉쌀함이 입안을 감돌 때 대흥사 해차의 향미는 일품입니다. 그 맛은 어떻습니까, 선생님? 초보를 잘해서 초이 스님께서는 차를 하기 전에 계를 먼저 잘 지키고 항상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차를 시작하라고 그래서 대흥사에 머물던 초이는 어린 찻잎으로 우전차를, 늦은 찻잎으로는 둥근 떡 모양의 병차를 만들어서 다도를 정립했습니다. 차가 아직 이른가요? 아니면 이미 따기 시작했나요?
몹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가 우정을 나눈 초이에게 보낸 편지글에는 으뜸 차 맛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차 또한 공부의 일환에서 같이 벗어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를 덕금과 공부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흥사는 오랫동안 전통차의 맛과 향, 그리고 선조들의 차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자본 권력이 수도권에 몰려 발생하는 지역 소멸과 OTT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으로 지역 MBC가 생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재원 확보인데 본사와 지역사 간 기울어진 광고료 배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과 급변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으로 고사 위기에 몰린 지역 MBC.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역 MBC 수익 구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광고 수입이 악화한 현실을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광고 수익을 통해서 이제 유지가 되어 왔는데 디지털 미디어 환경으로 변하면서 레거시 미디어들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이죠. 실제 전국 16개 지역 MBC의 자력 판매 광고 매출액은 지난 2015년 462억 원에서 해마다 감소해 지난해 120억 원으로 4분의 1토막이 났습니다. 2000년대 들어 간접 광고와 중간 광고 같은 새로운 형태의 광고가 서울 본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에 안착하면서 지역 광고 물량이 본사로 흡수된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예능과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간접 광고는 해마다 100억 원 안팎의 매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MBC를 통해 지역에도 간접 광고가 송출되고 있지만 지역에 배분되는 몫은 전혀 없는 게 현실. 이 같은 불합리한 광고료 배분은 서울 본사와 지역사 간의 수직적인 의사결정 구조에서 비롯되고 더욱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고 배분율 협상을 하는데요. 서울 MBC가 지역 16개 MBC를 51%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요. 협상이 대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전 국민이 열광하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열리면 지역사의 상황이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도 짚어볼 대목입니다.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 기간 MBC TV 방송이 올린 광고 매출에서 지역 MBC의 점유율은 25.7%.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약 8%포인트가 떨어진 만큼 서울 MBC는 점유율이 올라 매출액이 50억 원이 넘게 뛰었습니다. MBC는 본사와 16개 지역사의 네트워크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사에 배분하는 광고료도 이런 특수성을 반영해 새로운 형태의 광고까지 총망라해 적정 배분 비율을 만들고 이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MBC 본사와 계열사 간에 7대3은 유지하겠다는 어떤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30% 이상의 비율을 맞춰준다면 지역사회는 현재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서울 본사 중심의 조직 문화에서 벗어날 것과 지역방송 발전 지원 특별법의 내실화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지역방송에는 대중성과 접근성을 두루 갖춘 콘텐츠 제작을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섬 주민들은 도시민들이 미처 체감하기 어려운 생활 불편들을 겪어오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불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택배 배송입니다. 섬 주민들의 빠르고 편리한 택배 배송을 돕기 위해 드론을 활용하는 사업이 시범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신북항입니다. 18kg 중량의 중형 드론이 긴급 의약품이 담긴 택배를 싣고 창공으로 이륙합니다. 이 드론은 실시간 위치와 현장 영상을 관제센터로 전송하며 18km 떨어진 섬 궤도로 안전하게 긴급 의약품 택배를 배송합니다. 여수시는 현재 물류 배송 취약지인 도서 지역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순환형 드론 배송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수 돌산 진모지구 드론 지원센터를 거점으로 개도, 금오도, 송도 등 4곳의 물류 거점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택배 해상 배송 거리가 30km이고 적재 중량은 8kg 수준입니다. 앞으로 고도화를 통해 배송 거리와 적재 중량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3년 내로 최대 거리 90km, 최대 중량 150km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기술이 실현된다면 여수에서 가장 먼 섬인 거문도까지 저희가 안전하게 드론으로 택배 배송이 가능한 시대가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시는 이번 사업이 내년부터 상용화되면 드론 모빌리티 영역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는 앞으로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지정과 함께 도심 교통, 항공, 항로 개발 등 드론 산업의 기반과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1차적으로 드론 자유화 구역이 선정이 되게 되면은 그를 계기로 해가지고 그 관광 분야에서부터 드론을 활용해가지고 관광 투어리즘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사람이 탈 수 있는 드론 도심교통, 항공 드론을 활용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해안 365개 섬을 품고 있는 여수시. 육지와 섬을 공간적 제약 없이 연결하는 드론 택배가 드론 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점으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광주에서 영암간 초고속도로 건설추진위원회는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위한 용역비 예산 확보 등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국민의힘 광주시당에 제출했습니다. 추진위는 건의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호남권 핵심 공약인 한국판 아웃토반의 임기 내 성과를 위해선 올해 설계 용역비 확보가 절실하다며 오는 2026년 착공을 위해 홍보 활동을 펴기로 했습니다. 목포대학교 호남 제주권역 전남지역 아리세 사업단은 최근 전남광역 세일센터와 취창업 준비 지원과 일자리 연계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직장 적응과 일 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협력, 일자리 연계 지원 협력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공유하면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해남군 목포구 등대에서 양화를 잇는 지방도 803호선 2.6km가 최근 개통돼 해남 팔경인 주광낙조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명소가 될 전망입니다. 해남군 화엄면 매월리의 목포구 등대는 대한제국 말기인 1908년 축조된 7.2m 높이로 95년간 육지의 관문이 목포항 입구에 이정표가 됐고 지난 2003년 국내 최대 규모의 새 등대가 건립되면서 쌍둥이 등대를 갖춘 해넘이 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실록의 계절을 맞아 완도수목원의 아열대 온실이 이국적 정취를 더하고 있습니다. 아열대 온실은 3,700여 제곱미터로 조성돼 워싱턴 야자, 인도 보리수 등 600여 종의 아열대 식물이 전시돼 열대우림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완도수목원은 국내 최대이자 유일한 난대 수목원입니다. 전남도교육청이 학교폭력 등으로부터 장애 학생 보호를 위해 경찰 특수교육 담당자들로 구성된 인권지원단을 설치해 운영합니다. 전남 지역 장애 학생은 9개 특수학교에 1,200여 명, 일반 학교 특수학급, 통학학급에 1,124명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권지원단은 22개 시군에 설치돼 있는 장애학생 보호기구가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피해 장애학생의 보호를 우선에 두고 직접 해결에 나서게 됩니다. 현재 목포와 전남 흐린 가운데 서해 남부와 남해 서부 해상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신안과 목포 등 일부 전남 해안으로도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그친 곳도 있지만 아직 전남권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 아침까지 5mm 미만으로 내리다 그치겠고요. 전남 남해안은 오늘 밤까지 5에서 20mm로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대기 불안정으로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남 북서부에는 소나기가 지나겠고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은 목포와 한평 19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목포 24도, 한평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은 20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진도와 강진, 장흥이 23도 예상됩니다. 흑산도, 홍도,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 21도 보이겠고 물결은 최고 2.5m로 약간 높겠습니다. 해상에는 비와 함께 바다 안개까지 짙게 껴 있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물결은 서해 남부와 남해 서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에서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전 9시 56분입니다.
내일부터 가끔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9년 연속 판매 1위. 판CD를 만나면 덜 빠지니까 자신감이 살아요. 굵어지니까 볼륨이 살아나요. 풍성해지니까 스타일 살죠. 덜 빠지게, 굵어지게, 풍성하게. 탈모 관리에 역시 판CD. 풍성. 잇몸도 때가 있는 법. 씹는 게 불편할 때, 차가운 게 싫어질 때.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이럴 때 이가탄이 필요합니다. 먹어보면 잇몸이 달라집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기억하나요? 가진 건 사람밖에 없던 나라. 견디기 힘든 그 시간을 이겨낸 사람들.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각자의 자리를 지켜준 당신의 60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하겠습니다. 늘 당신 곁에. 바카스. 자연은 공평하지 않다. 그러나 에너지는 공평해야만 한다. 태양광, 풍력, 수소, LNG의 생산부터 저장, 운송, 발전까지 한화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내일, 한화. 당신이 꿈꿔왔던 SUV EV의 시작. 더 기아 EV9. Kia. Movement that inspires. 야뇨, 잔뇨, 빈뇨. 문제는 전립선 비대증. 더 큰 문제는 진행성 질환이라는 점. 키우지 말고 잡아야죠. 카리토포텐. 전립선 비대증, 배뇨 장애를 꽉. 약이라 좋네. 자신감 있는 선택. 카리토포텐. KG는 뒤집어본다. 바꿔본다. 다른 쪽을 본다. 그것이 우리가 멈추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이유다. KG